근데 혹시 with 부대 상황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상당히 어려운 용어인데요. 우리가 이러한 용어 때문에 영어가 좀 어려웠던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 부대 상황을 아주 간략하게 볼 건데요. 원어민들은요, 우리처럼 하나의 문장, 긴 문장을 하나로 보지 않아요. 주관내기로 보거든요. 그러면 영어가 아주 시원해집니다. 자, 영어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쉬워집니다. 자, 보겠습니다. 먼저 205번이고요. 그는 모자를 쓰고 일을 했습니다. 이 말이 되게 간단하죠. 이게 여기에 나와 있는 어떤 개념이 with 부대 상황인데 문장이 이래요. He worked his head on. 이런 문장이에요. 이게 왜 부대 상황인가? 부대 상황이 또 뭔가라고 알아봐야 되잖아요. 부대라는 말을 한 거는 이 제가 고등학교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부대 상황을 선생님이 설명하시면서 이 용어에 대해서 설명해 주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부대라는 말은요. 요 대가 띠대자예요. 벨트예요. 그래서 벨트가 하나 있는데 부가한다는 말입니다. 하나 더 붙인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띠를 두 개를 이어주는 겁니다. 본드로 붙여주는 겁니다. 이 본드가 바로 이 with예요. 자, 그러면 이 띠가 뭐냐 하면 문장이란 소리예요. 문장이란 소리예요. 그렇게 보면 부대 상황이라는 말은 문장이 두 개라는 말이에요. 이겁니다. 두 개. 그거밖에 없습니다. 연결은 뭘로 한대? with로 한대. 그래서 with 부대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 원어민들은 he worked his head on 이라는 문장을 쓰면 그 사람들은 무엇이게는요? 영어는 쪼가리가 이어진 거야. 두 개가 이어진 거야. 요게 한 문장 he worked. 하나는 his head on. 이 문장이 두 개가 더해진 거야. 이겁니다. 쪼가리 이어진 거라고 생각해요. 이걸 보고 with 부대 상황이라 그럽니다. 자, 그래서 부대 상황이라는 의미는 정리가 됐고, 그 다음에 영어는 원어민들은 한 문장을 조각내서 본다 이거예요. 그러면 조각내서 보니까 짤막하니까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그건 우리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까지 저 사람들 어떻게 저 긴 문장을 어떻게 저렇게 잘할까? 우리는 한번 주어를 얘기하고 뒤에서부터 이렇게 거꾸로 와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짤막짤막한 걸 쓰고 버리고 쓰고 버리고 쓰고 버리고 해서 긴 문장이 완성이 됐다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오해가 시작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이게 좀 이상하죠. 여기서 문장이라는 말은 여기서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죠. He worked. 여기서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동사가 없어요. 왜냐? 자, 보겠습니다. He worked with his hat on 이라는 말은 앞에는 이렇게 with가 더하기가 되고요. He worked가 나왔어요. 그는 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장은요. 문장이란 말은 주어 동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3방으로 보시면 되죠. 어는 접촉이라는 말이고 그래서 쓴다는 말입니다. 그의 모자가 접촉되어 있었어요. 그의 모자를 썼어요.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두 개를 더하다 보니까 문장이 두 개죠. 상황이 두 개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with 부대 상황, with가 있는 부대 상황이라는 말이 되고 쪼가리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두 개를 더하면 얘 살았고 살고 얘는 with가 되는 거고요. 그대로 올라가죠. 동사는 문장에서 한 문장이 되면 동사는 단 하나밖에 없어야 하기 때문에 얘는 생략합니다. 그리고 얘 그대로 올라가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with 부대 상황이라는 말인 거예요. 어려운 말이 아니었던 거죠. 자, 그래서 다시 원어민들은 주걱주걱 내어서 본다. 대신 우리나라는 그동안 긴 문장을 그냥 하나의 통째로 봤기 때문에 어려웠다. 이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는 만만합니다. 이 문장이. 그죠? 상황이 두 개. He worked with his hat on. 자, 되나 볼까요? 그럼 모자를 쓰고 일을 했습니다. 상황이 두 개입니다. 그가 일을 하는 상황이랑 그다음 모자가 접촉되어 있는 상황이 두 개인 거예요. 요거는 with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럼 he worked with his hat was on 이런 말이 되지만 문장을 합치니까 얘가 생략이 되는 거죠. 그러면 he worked
with his 해라. 이런 문장이 되는 겁니다. 쉽죠? 그래서 앞에 여기 3방, 여기 3방 더하기 3방. 자, 제가 3방이라고 그러는 건요. 대부분의 3방이고 가끔 이렇게 2방도 나올 수 있습니다. 주어 동사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어는 쪼가리 쪼가리가 이어진 거다. 이렇게 보면 영어는 쉬워지겠죠. 명확하게 해결됐죠? 자, 206번 가겠습니다. 나는요, 당신이 멀리 있으면 외로울 것 같아요. 유대 부대 상황인데 상황이 두 개 나오나요? 내가 외로운 상황이랑요. 그 다음에 당신이 멀리 있는 상황이죠. 두 문장이죠. 두 개를 더하면 되겠죠. I'll be lonely with you away. I'll be lonely with you away. 두 개인 거죠. 자, 여기 3방이 보이나요? 자, 여기 두 개를 나눠서 볼까요? 내가 will be 동사입니다. 될 거야. 뭐가 될 거야? 외로운 상태가 될 거야. 3방이네요. 그리고요. 왜냐하면요. 네가 동사고요. 형용사죠. 네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말로 볼 때 나는 당신이 멀리 있으면 자, 이게 여기서 이제 벗어나야 돼요. 뭔가 있으면 하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if를 써야 되고 같은데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이건 번역 수준이에요. 그래서 영어와 한국말은 1대1 대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이거 보고 이렇게 고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with 더하기는 with. I'll be lonely with your way. 예, 생략하죠. 동사는 얘만 있어야만 되니까. 끝. 가겠습니다. 당신이 멀리 있으면 나는 외로울 거예요. 기억나죠? I 그 다음에 you 쓸게요. 그러면 I will be lonely with you away. 자, 이렇게 돼버렸죠? 여기 with를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죠? 예, 없애고요. 그러면 with를 쓰겠습니다. I'll be lonely. 여기 with가 들어가야 되겠네요. with your way. I'll be lonely with your way. 자, 이렇게 이걸 with 부대 상황이란 걸 알고 있으면요. 영어가 이제 알면 보이기 시작해요. 신기합니다. 제가 아이들을 가르쳐 봐도 알기 시작하니까 이제 질문이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그냥 눈에 스쳐 지나간 겁니다. 알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신기합니다. 세상 위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알면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알면 들리고요. 알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3방 쪼가리 언어다. 자, 좋아요, 구독으로 이 채널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7번 가겠습니다. 자, 나는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습니다. 상황, 두 개 상황이 될까요? 내가 앉아 있는 상황이랑 그 다음에 내 다리가 꼬여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I was sitting with my legs crossed. 부대 상황이네. 딱 보이죠 이제? 위에는 더하기 보고 얘는 문장이었어요. I was sitting. 나는 앉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문장이라는 말은 주어 동사가 있어야 하는데 동사가 안 보이네요. 생략이 된 거죠. 이렇게요. My legs were crossed. 역시 3방이 나오는 거죠. 비동사 나왔죠. crossed가 나왔죠. 얘도 나왔죠. 하나, 둘, 셋 나왔죠. 나는 앉아 있었고요. 내 다리는 꼬여져 있었습니다. 그걸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번역은 참고만 하시기. 여기서 하나 한번 보고 갈까요? sitting, crossed. 분명히 1번, 2번, 3번 자리니까 형용사 자리죠. 1번, 2번, 3번 자리니까 여기 형용사 자리죠. 저런 형용사가 있나요? 자, 먼저 cross, 교차시키다인데 제가 3단 변화를 상당히 강조하죠. 자, 이렇게 3단 변화를 외웠어요. 그죠? cross, crossed, crossed. 그럼 이게 현재 동사고요. 네, 현재 동사. 교차시킨다. 두 번째 과거 동사죠. 교차시켰다. 세 번째는요. 뭐죠? 이게 바로 과거 분사. 과분이고요. 교차시켰다. 세 번째는 교차시켰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거 분사라는 말은 과거 동사에서 형용사를 만든 거예요. 얘는요. 현재 동사에서 형용사를 만든 거예요.
얘를 이름하여 현재 분사 이렇게 얘기한 거고 얘를 이름하여 과거 분사라는 말을 한 거예요. 즉, 더 쉬운 말로 하게 되면 현재 분사는 뭐였다? 형용사였다. 과거 분사는 뭐였다? 형용사였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영어에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 제가 고등학교, 대학교 때까지도 아마 제 개념을 몰랐습니다. 분사를 몰랐어요. 분사가 뭔지 알 듯 모를 듯 했거든요. 쉬운 말로 보자고요. 형용사라는 거예요. 그 모양이 이렇게 생겨먹었다. 그럼 얘의 뿌리는 어디서 나왔어요? 현재 동사에서 형용사를 만들고 싶었고 얘는 과거 동사에서 형용사를 만들고 싶었을 뿐이야. 이겁니다. 그래서 동사의 불규칙 동사의 3단 변화 있죠. 동사의 3단 변화. 불규칙입니다. 불규칙. 동사의 3단 변화를 외웠는데 이 외운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이 과거 분사, 과거 동사에서 과거 분사를 만드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하지 말고 4단 변화를 보자. 그러면 1단, 2단, 3단, 4단이네. 그러면 4단 변화를 만든 이유는 현재 동사에서 힌트를 영감을 얻어서 형용사를 만들고 싶었고 과거 동사에서 힌트를 받아서 형용사를 만들고 싶었기 때문에 이렇게 4단 변화로 보게 되면 한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더 이상 헷갈리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분사가 뭔지 그냥 형용사밖에 없어. 그래서 형용사를 만들기 위해서 4단 변화를 보게 되면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세 번째니까 형용사 자리잖아요. 여기 동사 자리고 얘가 명사 자리고 세 번째 자리에서 이 과거분사의 의미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뭔가가 되어진 상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꼬여진 상태인 거예요. 이게 였다고요. 꼬여졌다는 거예요. 꼬여져 있었다는 거고요. 그죠?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I was sitting with my legs were crossed. 그래서 얘를 없애주는 거죠. 동사를 없애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고 my legs cross를 보고 여기에 뭐가 하나 생략이 되어 있구나를 깨우치면 문장이 아주 쉽게 만들어집니다. 자, 3단 동사 3방 이렇게 되는 거 곳곳에 3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뒤에 볼까요? 그러면 나는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습니다. 먼저 문장 2개 하겠습니다. 나는 앉아 있었습니다. I 하고요. 여기 my legs를 집어넣으면 먼저 I was sitting, my legs were crossed. 현재 분사, 과거 분사 다 나오네요. 그렇죠? 하나, 둘, 셋. 예. 더하기가 with로 가면 되겠네요. 그럼 얘 생략하고요. I was sitting with my legs crossed. 이게 바로 with 부대 상황입니다. 그래서 먼저 개념을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이 개념을 알고 있으면 별거 아니게 돼요. 이게 바로 모든 뭔가를 익힐 때 기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뭔가 명확하게 가자. 첫 번째 명확하면 그 다음이 명확해지고 점점 명확해진다. 이겁니다. 208번. 나는 눈을 감고 음악을 듣고 있었습니다. 네, 벌써 나왔네요. 상황이 2개. 얘는 더하기, 상황이 나는 음악을 듣고 있는 상황이랑요. 그 다음 내 눈은 감겨져 있는 상황이 2개네요. 이제 여기 뭐 찾고 싶어지죠? 바로 그겁니다. 더하기 얘가 있었네요. 3개. 1번, 2번, 3번 자리에 ed가 있어? 분사야. 얘야, 얘. pp야. pp에서 알아야 될 건 여러분들은 형용사고요. 뭔가 되어진 상태라는 것이구나. 닫혀진 상태로 있었어요. 이겁니다. 자, 이렇게 3방의 전명이고. 나는 음악을 듣고 있었고요. 그리고 내 눈은 닫혀져 있었습니다. 그걸 우리말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제일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저도 고등학교 고3 때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데 제일 어려운 게 제가요. 영작이 그렇게 어려웠어요. 그때 제 공부 방법은 무조건 외우는 거였거든요. 왜냐하면 안 알려주니까 선생님들이
어떤 선생님도 안 알려주거든요. 책에도 없었고. 그래서 아, 이건 외워야 되는가 보다. 외우다 보니까 한계가 부딪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영장 앞에서는 저는 작아졌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 한국말이요. 참고만 하시고 쪼가리 쪼가리고요. 쪼가리로 나눠져 있구나. 그러면 해결이 됐던 거죠. 자, 그 다음에 listen to에 여기서 전치사 to를 쓰는 이유는요. listen이라는 말은 아주 주목하여 의식해서 의도적으로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향을 나타내는 말이 꼭 필요하죠. 저도 지금 제 사방에서 소리가 360도에서 다 들어오게 되죠. 근데 저는 뭔가 어디에 집중해서 듣고 싶어 그러면 한 방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일방향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치사 to랑 같이 쓰는 겁니다. listen to. I was listening to music with my eyes closed. 하겠습니다. 먼저 I를 넣고요. 여기는 my eyes를 집어넣겠습니다. 자, 됐죠? 그러면 I was listening to music. 여기 my eyes were closed. 예, 생략하는 거죠? 그럼 완성됐나요? 이겁니다. 네, 이게 두 개랑 같아 버렸네요. 자, I was listening to music 더하기 my eyes were closed. 생략하니까 이렇게 돼버렸네요. 그렇죠? 3방 쪼가리 쪼가리 with 부대 상황 바로 요겁니다. 자, 마지막 209번. 나는 엄마가 지켜보는 가운데 공부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누가 지켜보면 공부가 안 돼요. I couldn't focus on my studies with my mom watching me. 자, 이런 말 실제 생활 회화에서 쓸까요? 씁니다. 무지 많이 쓰고요. 그러면 교과서에서 보일까요? 네, 있습니다. 분명히. 원서에 있습니다. focus on 집중하다. 뭔가에 집중을 하려면 뭔가 요건 접촉이죠. 나의 시선이나 나의 어떤 생각이 어디에 딱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focus on 같이 보는 거고.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나요? 엄마가 지켜보고 있어서 나는 공부에 집중할 수 없었다라고 번역 가능한 겁니다. 그죠? 꼭 이렇게만 보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 상황 두 개 보이나요? 쪼가리니까. 내가 공부하고 있는 모습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엄마가 나를 지켜보는 모습이 있네요. 젊은 엄마네요. 네, 그림이 좀 그쵸? 자, 근데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B콩 구조로요. B콩은 because가 나오고 콤마가 있고 주동이 나오는데 얘랑 얘를 서로 바꿔 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요. I couldn't focus on my studies because my mom was watching me. B콩이라는 말은 주동이 있다는 말이에요. 여기. 요렇게 3방에 보면 되겠네요. 여기 동사, 명사, 여기 3방. 요거는 2방의 전명이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Because my mom was watching me. 써도 되죠. 근데 오늘은 부대 상황을 하는 거니까 이건 어떻게 됐나? 자, 이제 더하기로 하시고 뭐가 하나 빠졌을까요? 뭐가 빠졌을까요? My mom was watching me. 엄마가 나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3방이 되는 겁니다. 지켜보고 있었다, 나를. 그래 동사 의미적으로 이렇게 동사로 보지만 실질적으로 비동사잖아요. 그렇죠? 얘를 생략하는 겁니다. 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I couldn't focus on my studies with my mom watching me. 됐나요? 그래서 엄마가 나를 지켜보고 있어서 네, 공부에 집중할 수 없었다. with 부대 상황 다시 보죠. I couldn't focus 전명 가르칩니다. on my studies with my mom was watching me. 쪼가리 3방 다시 보이죠? 네. 이렇게 동그라미 3개만 하다 보면 영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첫 번째 볼까요? 주어 I 넣을게요. 그러면 첫 번째 뭘까요? I couldn't focus 전명이죠? on my studies. 그죠? 플러스 my mom이겠죠? My mom 여기 동사 was watching me.
두 개를 더하면 이제 되게 재밌죠? 여기 위드가 들어가게 되고 얘를 생략을 하겠네요. I couldn't focus on my studies with my mom watching me. 그래서 엄마가 지켜보고 있는 한 뭐 공부에 집중할 수 없다 괜찮고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뭐 우리말로 번역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핵심을 여러분이 보셨는데요. 영어가 쪼가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건 되게 간단하죠. 우리가 할 수 있죠. I couldn't focus on my studies. 요거 하나 할 수 있잖아요. My mom was watching me. 근데 두 개를 더한다. 이런 의미가 있었다. with에서는 이걸 생략하는 의미가 있었다. 이게 바로 영어의 문장이고 우리나라 사람과 원어민들이 영어를 보는 관점의 차이가 있다는 거. 요거 깨우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교재는 요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영어는요. 아웃풋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아웃풋, 쓰기, 그 다음에 읽기, 그 다음에 안 보고 말하기, 그리고 외워질 때까지 반복하기. 이게 바로 영어 잘하는 방법입니다. 자, 오늘도 여기까지 정말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저의 응원의 메시지는 39번으로 하겠습니다. 자, 39번으로 저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